의자라는 책을 쓴 건축가 갤런 크렌츠. 그녀는 의자는 우리 신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자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이요 문화예술사적 산물이라 정의했습니다. 현대 인류가 가장 오래 몸과 접촉하는 가구인 의자. 학교나 직장 등 사회생활의 상당 부분이 의자와 책상이 있는 실내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일상은 대부분 의자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누구나 앉을 수 있다. 그거를 제공해 준 게 의자라는 물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편히 쉴 권리가 있다라는 거를 실현시켜 준 대표적인 물건 중에 하나죠. 인류에게 편안함을 제공해 준 친숙한 가구, 의자. 매일매일 만날 수 있는 이 작은 가구 속에는 아주 오랜 역사와 다채로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아이디어 이프는 안락하고 아름다운 발명품, 의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봅니다. 과거 오랜 기간 동안 존엄과 위엄의 상징이자 권력의 표상이었던 의자. 사실 의자는 기능적인 물건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자는 과거로부터 항상 권위, 그러니까 권력과 관련된 그런 상징성을 부여하는 의자였죠. 그러니까 뭐 체어맨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의장. 그다음 뭐 스론이라는 권자라는 그것도 역시 의자에서 나온 건데. 이와 같은 생각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정치 및 산업계에서 회장을 체어맨이라 부르고 있죠. 네덜란드 출신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속에도 의자가 등장하는데요. 자신의 의자와 고갱의 의자를 그린 이 작품들은 동료 작가 고갱에게서 느낀 우정과 경쟁의식 등 복잡한 감정이 잘 표현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술가들에게도 매력적인 소품 중 하나였던 의자가 처음 만들어진 시기는 언제일까요? 의자의 기원은 고대 이집트의 왕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고대 이집트에서 의자는 왕족과 귀족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었고 서민은 의자 없이 바닥에 앉아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이집트의 왕좌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손꼽히는 의자의 주인은 왕가의 계곡에 있는 왕묘가 발굴되며 유명해진 투탕카멘 왕인데요. 어린 나이에 숨진 이집트의 소년왕이 사용한 이 의자는 동물의 다리 모양으로 의장을 택하였고 좌석의 높이가 높으며 은, 보석, 그리고 상아 등을 사용해 장식한 호화로운 형태로 이는 이후 모든 왕자의 원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스 시대에 이르면서 의자는 권위보다 편리한 생활을 위한 기능적인 면을 중시하게 되었는데요. 표면의 장식이 억제되고 인체 공학적인 면에 부합하는 기능적인 형태의 의자가 생산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둥그스름한 곡선으로 된 다리와 편안한 등받이를 가진 클리스모스는 그리스 의자 중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 손꼽히는데요. 이후 제정기 로마 시대에는 쾌적한 느낌과 권위를 상징하는 호화로운 장식을 모두 갖춘 의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대리석 의자인 솔리움을 비롯하여 셀라 크롤리스, 카테드라 등이 로마 시대에 사용된 주요 의자들이라고 하네요. 지배자의 권위를 나타내는 데 중점을 두었던 중세기 의자는 건축 양식을 축소한 것이 많았는데요. 에드워드 1세의 대관식 때 사용된 의자의 등받이는 고딕 성당의 첨탑 모양과 유사하며 팔걸이에는 창 등에 사용한 장식무늬 조각이 있습니다. 중세기 왕좌의 전형을 보여주는 이 의자에는 역사의 이야기도 숨쉬고 있는데요. 스코틀랜드를 정복했던 에드워드 1세는 스코틀랜드 권위의 상징이자 신성한 돌인 스콘의 돌을 영국으로 가져와 옥자를 만들었고 그 후 역대 영국 왕들은 이 의자에 앉아 대관식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르네상스에 이르자 의자는 다시 고대 로마의 형태를 받아들여 그 종류가 다양해졌으며 등받이나 시트에는 멋진 천을 씌워 한층 더 호화롭게 변화했는데요. 당시 귀족들은
단테스카나 사브나 롤라라고 하는 팔걸이 의자와 호화로운 조각으로 장식된 긴 의자 등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후 17세기 프랑스에서는 루이 14세 양식의 호화로운 장식 의자가 유행했는데요. 절대주의 시대였으므로 궁정에서는 격식이 중시되었고 편안함보다 권위를 과시하는 데 중점을 둔 의자들이 사용되었으며 계급에 따라 그 형태와 장식이 서로 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18세기에 들어선 이후 프랑스의 귀족들은 예전보다 자유롭고 협력적인 생활을 즐기게 되었고 이와 함께 의자도 루이 14세 양식의 엄숙하고 딱딱한 형태에서 곡선미가 돋보이는 우아한 형태로 변모했는데요. 프랑스 루이 15세 시대는 의자의 종류와 디자인 등이 가장 다채로운 시기였다고 합니다. 18세기 영국에서는 앤 여왕 시대의 공예 양식인 퀸앤 양식의 의자가 등장했는데요. 프랑스의 의자와는 차별화된 영국식 곡선 구성의 의자였습니다. 이 형식은 영국 가구계의 황금 시대를 이룩한 가구 디자이너 치펀 데일에 의해 개량되어 일반 시민을 위한 의자로도 널리 쓰였는데요. 직선과 부드러운 커브를 배합한 실용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의자들이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해온 서양의 의자들. 그렇다면 동양에서 의자는 어떤 과정을 거쳐 발전해 왔을까요? 한국과 일본에서는 그게 그야말로 권위의 상징으로서 왕만 앉을 수 있었죠. 다른 사람들은 다 의자 생활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동양에서 의자의 발전이라는 거는 중국에서만 있는 거거든요. 중국인들은 본래 좌식 생활을 했지만 외국에서 의자가 도입된 후 서서히 이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중국에서 의자가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대략 당나라 무렵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청나라 제6대 황제로 60여 년간 재위하며 청나라가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가장 강성했던 강희 건융 시대를 이룩했던 건융제. 그가 사용하던 옥자가 지난 2009년 홍콩 경매시장에서 130억 원 가량에 낙찰되었는데요. 박달나무의 일종인 자단으로 만들어진 이 의자의 등받이와 팔걸이 등에는 황제를 상징하는 용이 조각되어 있으며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광택과 단단함이 여전해 수집가들의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왕이 앉아 진무를 하는 좌석으로 어좌를 사용했는데요. 궁궐의 편전과 정전의 중앙에 위치한 어좌에는 왕을 상징하는 용무늬가 정교하게 그려져 있으며 어좌 뒤에는 왕권을 상징하는 1월 오봉도 병풍을 놓고 어좌 위 건물 천장에는 보계를 설치하여 왕의 신성과 위엄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조선 왕조의 전궁인 경복궁의 명소 경회루. 지난 2010년 광복절을 맞아 시민들에게 개방되기도 했는데요. 이와 함께 고종과 명성황후가 생활하던 공간인 경복궁 건천궁 내부도 처음으로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명성황후가 앉았던 의자 등 궁중 생활을 엿볼 수 있는 물품들이 공개되었습니다. 독일 튀링겐주 바이마르에 있던 조형학교인 바우하우스. 공예와 예술, 그리고 기술의 통합을 시도한 이 학교는 특색 있고 실제적인 교육 과정으로 유명했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 후 이곳 바우하우스를 중심으로 디자인 운동이 일어나 과거의 수공예적인 장식 과잉 양식을 배제하고 기능성에 중점을 둔 모던 스타일의 의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패했잖아요. 독일이 패하면서 뭐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고 그다음에 막 집 없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굉장히 가난한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어떤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한테 주택을 공급해야 되고 그다음에 물건들을 만들어서 싸게 만들어서 대량 생산해서 나눠줘야 되고 하는 그런 절박함 때문에 독일에서 가장 먼저 그런 아주 혁신적이고 진보적이고 굉장히 급진적인 그 디자인 운동이 일어난 거죠. 이후 1920년대에 마르셀 브루이어는
강철로 만든 파이프인 강관을 사용해서 캔틸리버드 체어를 제작했고 1930년대에는 알바 알토가 성형 합판 의자를 고안했습니다. 그리고 1940년대엔 찰스 임스와 에어로 살인인에 의해 와이어셀 구조의 의자나 플라스티제 곡면 구성의 의자가 만들어졌는데요. 그럼 현대 의자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의자들을 조금 더 만나볼까요? 모더니즘 건축의 아버지로 불리는 미스 반데어 로에의 바르셀로나 의자는 군더더기 없는 명쾌한 디자인의 전형을 보여주고, 해리 토머스 리트펠트의 지그재그 의자는 의자의 면과 선을 흥미롭게 해석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덴마크의 디자이너 아르네 야콥센의 개미 의자는 오늘날 가장 많이 복제되는 의자 중 하나인데요. 개미 허리처럼 연결 부분을 잘록하게 처리해 귀여운 느낌을 선사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디자이너들은 호주의 마크 뉴슨, 그다음에 미국의 카림 라시드, 그다음에 영국의 제스퍼 모리슨, 그다음에 프랑스의 부울레 형제나 필립 스탁, 그다음에 이스라엘 출신인데 영국에서 활동하는 론 아라드,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슈퍼 디자이너라고 얘기를 하고, 개인적으로 뛰어난 디자이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스퍼 모리슨이에요. 영국의 과잉되지 않은 디자인, 그리고 실용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디자인.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해 보이지만은 일상생활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존재 같은 그런 가구를 만드는 디자이너가 바로 제스퍼 모리슨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날 의자들은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디자인되며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걸까요?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서울의 한 의자 제조업체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더블 레이어 스펀지를 좀 적용을 해서 안락감을 좀 더 개선하는 게 어떨지. 개발팀과 디자인팀의 합동회의가 한창인 이곳. 편안하고 아름다운 의자를 제작하기 위해 의자의 소재와 디자인 등에 대한 다양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천이 그 방수랑 방호가 된다고 했던 천이거든요. 요즘은 아무래도 좀 차분한 컬러나 좀 파스텔 계열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어서 지난번에도 한번 출시를 했었는데 파스텔 계열 패브릭이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계열로 계속 개발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앉는 사람이 가장 제품에 만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만족이라고 함은 어떤 인간공학적으로 설계가 잘 됐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착석감에서의 편안함도 있을 수 있겠지만 소비자가 느끼는 감성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미적인 아름다움이나 공간과의 조화 이런 것들까지 모두 만족시킬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같이 디자인할 때 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편안함과 아름다움을 고루 갖춘 현대의 다양한 의자들. 오늘날 사용되는 대부분의 의자는 일반적으로 등판과 좌판, 그리고 이들을 단단하게 지지하는 다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특히 사무용 의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등판과 좌판, 의자의 엔진이라 할 수 있는 틸트,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중심봉, 그리고 다리에 해당하는 베이스 등으로 구성되며 목을 받쳐줄 수 있는 헤드레스트 등이 추가적으로 포함된다고 합니다. 의자의 편안함을 결정짓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요소인 자신의 신체에 딱 맞는가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사이즈에 맞지 않는 옷을 입었을 때 불편함을 느끼듯이 의자도 자신의 사이즈에 맞지 않는 의자에 앉게 되면 불편함을 느낍니다. 둘째, 감성적으로 편안한가입니다. 만졌을 때 촉감, 스폰지의 안락감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셋째, 조작하기 편안한가입니다. 조작 레버의 위치, 그리고 조작감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사용자에게 편안함과 안락함을 선사하는 의자를 만드는 과정 중 가장 핵심적인 공정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볼까요? 지금 이곳에선 의자의 엔진이라 할 수 있는 틸트가 제작되고 있는데요. 틸트의 겉부분과 틸트에 들어가는 스프링 등 여러 부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틸트는 사용자의 편의를 크게 좌우하는 중요한 부속품인 만큼 다양한 기능이 완벽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정밀하게 가공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정교한 작업이 필요한 부분은 사람의 손으로 직접 가공하고 단순하고 반복적인 부분은 기계를 이용해 작업해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틸트는 우리가 사용하는 의자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게 될까요? 틸트는 의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속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동차로 얘기하면 자동차의 엔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사용자가 의자에 앉았을 때 높낮이를 조절한다라든지 등받이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을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의자의 다양한 기능을 조절하는 부속품이 틸트라면 사용자가 의자에 앉았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데 큰 영향을 주는 부속은 바로 스펀지인데요. 이곳에선 바로 그 스펀지 발포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펀지를 발포할 때에는 틀 속에 그 원료인 폴리오일과 발포제, 그리고 피마자 오일 등을 넣는데요. 원료와 함께 혼합되어 있는 피마자 오일은 스펀지에 항균 효과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부풀어 오른 스펀지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스펀지 공정을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 보시다시피 이 스펀지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빵을 만드는 공정과 거의 유사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이 속에도 우리 일반적인 그 폴리올이라는 원료하고 그리고 MDI라는 이제 발포제가 좀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6분 동안 한 사이클을 그리게 되면 그다음에 이 스펀지가 비로소 완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자의 등판과 좌판에 사용될 스펀지들. 이제 이 스펀지를 의자의 골격 부분과 접착시킬 차례입니다. 이때는 유기 화합물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수성 접착제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사용하는 수성 접착제는 상온에서 접착성이 발현되지 않기 때문에 보일링 시스템을 이용해 약 70도까지 가열한 후 접착시킨다고 합니다. 그 후 접착제를 바른 스펀지에 의자의 골격 부분을 붙이고 여기에 봉제된 천을 씌우는데요. 기계를 이용해 정확하고 단단하게 고정시켜줍니다. 끝으로 각 생산 라인으로부터 전달된 부품들을 완제품으로 조립하는 과정을 거치면 마침내 의자가 완성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의자를 편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올바르게 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자에 앉았을 때 이 무릎의 높이가 의자의 높이와 가장 유사했을 때 안락감을 제일 느끼는 자세니까 의자의 높이와 그 오금의 높이를 비슷하게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허리 건강을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천을 드리면 다음과 같이 요추 지지대가 있는 의자를 선택하시면 척추의 S자 형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서 허리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왕과 귀족들의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가구였던 의자. 하지만 오늘날에는 의자 없는 생활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친숙한 일상의 동반자로 거듭났는데요. 인류의 노동과 휴식을 함께하는 고마운 발명품 의자는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담아가게 될까요? 편안함과 아름다움을 더하며 일상의 한 축을 든든하게 책임질 의자의 진화는 계속될 것입니다.